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총선이 끝나고 첫 번째 이 화두, 국회 화두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2차 추경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2차 추경안은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9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 그중에 2조 1천억 원은 이제 지방에서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7조 6천억 원을 이제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애초 그 당정이 합의했던 그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늘려서 주겠다. 예. 이것을 이제 선거 공약으로 사실상 제시를 했는데, 예. 이 끝나고 나니까 이 정부와 통합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실 그 선거 전에는 미래통합당도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1인당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에서 사실상 100% 지급으로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공약을 내건 그렇죠. 건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 1인당 50만 원이면은 이 전체 국민들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금액, 그 민주당 안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2배가 당연히 많죠. 그죠? 예. 이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니까요. 예. 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돈을 그러면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당하고 좀 이견이 거기에 좀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두둔해준 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앞에 다 전자가 붙은 것처럼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 그 통합당에서 다른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보증 쓸 때는 언제고 사람 바뀌었다고 지금 보증 못 쓰겠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총선 기간 중에 예.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천할 때 공천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고, 예. 총선 기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탈락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그분들이 지금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김광희 의원도 그렇고요. 예. 어쨌든 이거는 뭐 총선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모양새는 정부와 야당, 미래통합당이 비슷한 입장이고 여당이 지금 반대 입장이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 당청에서도 정부는 하위 50%에게 주는 걸로 애초에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100% 줘야 된다. 최소한 90% 이상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 합의점으로 하위 70%까지 조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도 경제부총리가 나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회의록에 그 자기의 반대 입장을 남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이 논리에서 자기들이 밀릴 수 없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됐든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입장 바꾸기라면은 이거는 국민을 또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뭐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그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어요. 예, 예. 뭐 긴급으로 본인들이 비공개 의총을 했으면 거기서 가장 핵심 사안들을 주로 논의하는데 그 논의는 주로 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뽑을 거냐 이 문제만 갑론을박을 했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이거는 민주당이 더 의원 숫자도 많고 뭐 이번 때 또 뭐 다음 그 당선자들이 할 게 아니라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결국은 20대 국회 123명을 갖고 있었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21대를 가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여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점은 정부마저도 이게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예.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그 당정청 회의를 했거든요. 비공개로. 예, 예. 거기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하면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당을 설득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미래통합당 긴급 의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이것을 비대위 구성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의총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좀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심재철 그 원내대표가 설명하기로는 모든 의원들, 낙선한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과 예. 새롭게 들어온 당선자들 의견까지 모두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화 설문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앞으로 어떻게 그 당을 수습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현재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전당대회를 공백기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렇다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른 건가요, 지금? 거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지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할 때 보통 룰이라는 걸 정하거든요. 예, 예. 이 룰을 어떻게 정할 건지 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진 그러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추스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원내대표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도 이제 낙선된 상황이고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현재 비대위 체제와 비슷한 그런 비상 상황을 수술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 한번 전체를 의견을 모아보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종인 선대위원 전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삐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은 이 총괄위원장 자리를 맡을 때도 예.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시죠? 예, 그때도 이제 그렇네요. 공천도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거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냐. 예.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 등이 그러면 단독으로 총괄 선대위원장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번에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반대 진영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김태은 의원이나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추대를 해서 오고 싶은데 예. 이렇게 논란 속에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정리해서 나를 불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뭐 인물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선거 패배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나이도 1900 그러니까 몇 년생이죠? 30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든 예, 여든이니까 예, 40년생이군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을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사실 이것을 추스를 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전 의원이 오면은 될까? 또는 오세훈 의원이나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현재 의원이죠. 이제 이분들이 와서 될까? 이렇게 보면 사실 적당한 인물들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여러 계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뭐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그래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인물난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계산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처음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론이 나올 텐데 예. 본인이 공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 책임을 황교안 대표가 지고 그만뒀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좀 가볍게 비대위 기간만이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조금 뭐 꿈틀꿈틀하는 기류가 있기는 한데 오늘 김세연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완전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 당은 미래통합당은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네. 지금 70년대생들도 지금 40대죠. 70년대생들도 의도하다. 80년대생까지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매우 과감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물난 너무 올드하고 이런 뭐 상황을 좀 비판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대선을 지고 지방선거 치고 총선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들이 진정한 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예. 이번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좀 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합당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뒤엎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70년대생보다도 더 젊은 파격적인 80년대생들을 지도부로 올려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이 와중에 지금 뭐 보수 진영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 주장을 하고 뭐 차명진 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이거를 뭐 미래통합당에서 반박하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차명진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의원들도 뭐 사전투표 문제들도 많이 거론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나는 이거 뭐 증거를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이 선거의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메시지를 잘 못 읽고 있구나, 오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그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제가 방송 용어로 사용하지 못한 건데, 앵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정신 못 차린 걸로 결론은 나고.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분위기가.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총선 이후에 첫 번째 민주당이 마주친 이 핵심 과제, 또 시험대라고 한다면, 이제 지도부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예. 당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예, 예. 이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7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 준비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누가 될 거냐?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친문 계열의 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김태년 의원 지난번 이인영 의원과 한번 싸워서 졌어요. 예, 예. 그래서 김태 의원이 이번에 4선에 올랐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 같고요. 예. 삼철 중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의원. 예. 이번에 3선이 됐는데요. 역시 친문계의 핵심 인사로 이번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이분도 4선이 되는 건데 친문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 이 세 명이 일단은 지금 도전할 가능성이 현재 높고요. 예, 예. 그 이외에도 뭐 조정식 정책위 의장 5선이나 되는데도 지난번에 도전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노웅래 4선 의원은 벌써 이번에 도전하면 네 번째 도전이에요. 계속 떨어지는군요, 노웅래 의원은 지금. 이분은 정말 지역구는 잘 관리하는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친문도 아니고 항상 비문, 또 친노도 아니고 항상 비노, 뭐 이런 비 쪽에 많이 있어서 계속 빛을 못 보신 그런 분이고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원내대표는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막판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선 투표제라서 진짜로 막판에 뭐 진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반장을 뽑는 거거든요. 180명의 반장을 뽑는데 지금 180명이 뽑는 게 아니고 현재 아마 129명일 겁니다. 현재 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이 180명의 거대 여당을. 친문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중립적인 분이 좋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쪽에 계신 분이 좋겠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당의 운영 방향이 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또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8월에 예정된 이제 당대표 선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한쪽 개파라고 해야 되나요? 한쪽 진영에서 너무 나오거나 그러면 또 뭔가 이제 견제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의원들이 뽑지만 당대표는 이 새로운 국회의원 중심으로 뽑거든요. 물론 당대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전체 당원들 한 8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뽑긴 한데 이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원내대표에서 뽑힌 원내 사령탑이 몇 달 동안 이루어지는 원내 지휘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돼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도 원내대표를 뽑는데 뭐 장제원 의원, 김태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거론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선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삼선 의원이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죠. 예. 장제원 의원, 김태웅 의원. 음. 그리고 5선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주호영 의원, 뭐 정진석 의원, 조경태 의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파별로 어떤 힘의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 원내대표에서 계파 싸움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도 역시 앞으로 그 보수 개편, 보수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당대표 같은 원내대표, 좀 힘이 세진 원내대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5선 주호영, 뭐 정진석 이런 분들은 당대표 물망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원내대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일단은 이 21대 국회 초반이잖아요. 예. 초반에는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힘이 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선거 직전에 공천권을 발휘할 때 많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당대표는 대선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보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